30님께서 60대 중반까지 한 번도 날 위해 살아본 적이 없이 희생만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곧 70대가 되면 남는 거라고 나이든 병든 몸과 마음, 가족이든 주변의 친구든 그래도 그동안 고생했단 말 한마디 없고, 특히 가족이요, 누가 그래서 할락했나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채화님,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제가 살았는지요. 지금은 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또 적어주셨어요. 어찌됐든 그래도 60대 중반까지 살면서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가족만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삶이라 했는데, 그걸 그렇게 보면 또 그것도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에서 또 희망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무 후회된다, 60대 중반 후회된다 하면 70대 중반까지 후회하면서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채화님 젊을 때부터 자신에 위한 삶이 아니라 이렇게 가족들, 남,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 모르는 이유는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묻지 않고 나에게 결정할 힘을 본인에게 한 번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식이 예를 들어서 엄마 나 돈 500만 원만 좀 빌려줘. 자식도 힘든 상황이야. 그리고 본인도 힘든 상황이라고 봅시다. 이거 안 되는데, 나도 지금 돈이 없는데, 아이고 그래도 자식이 돌라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자식이니까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안 된다, 꼭 갚아야 된대 이러면서 줬다 칩시다. 그건 자식의 결정에 휘둘린 거예요. 그거는 이미 자식에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필요했니? 그래 알았어, 일단 내가 엄마가 좀 생각할게 하고 일단은 그걸 툭 던져놓았다고 칩시다. 툭 던져놓고 본인이 생각해요. 자식이 이렇게 힘들다고 한다. 자, 이 돈을 자식에게 줌으로써 자식은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또 이걸 줌으로써 나는 이 돈을 어떻게 또 느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후회를 할 것인가, 후회를 하지 않을 것인가, 이게 자식에게 줘서 진짜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식에게 의지를 더 약하게 할 것인가. 이 돈으로 인해서 자식은 잠시 쉽게 번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식은 또 쉽게 이 돈을 쓰지 않을 것인가, 이런 본인의 생각과 성찰이 필요해요. 이게 사유입니다. 사유. 그게 없이 보통 부모는 아이고 내 자식인데 힘드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덜름줘요. 그러면 자식이 거기에 대해서 물론 감사하겠지만 이렇게 부모의 깊은 마음을 잘 몰라요. 줄 때도 또 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이런 자식이 동관계라든가 배우자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 상황에서 이 결정을 하는 건 나의 선택이다.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해서 내가 진정 후회할 것인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자신의 물음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줘버리잖아요. 대부분 다 후회합니다.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 정에 이끌리고 마음에 이끌리고 연민심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툭 던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 있어요. 내가 여기에 대한 결정권을 본인이 가지면 줬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끄달려서 그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마음에 본인의 결정을 딱 내려서 어떻게 얘기할 건지 본인이 마음에 확고한 어떤 신념이 있고 난 다음에 이 결정은 내가 한다, 자식의 결정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딱 마음 내면 그 돈이 받든 안 받든 거기에 대해서 큰 후회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야, 저 사람하고 결혼해. 저 사람 참 직업도 좋고 괜찮은 사람이야. 예전에 부모끼리도 막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정략 결혼 같은 게 있었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큰엄마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친척들이 소개해가지고 얼굴 한번 보고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어머니께서 큰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후회를 하잖아요. 그럼 엄마의 마음속에 뭔지 아세요? 큰엄마의 결정권 때문에 이 결혼이 됐다라는, 자신의 선택권이 없었다라는 것에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결정하고 만나서 한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후회도 내 결정이기 때문에 나의 책임이 인연이 있다고 생각해서 후회도 좀 적게 합니다. 이겨내는 힘도 커요. 근데 그게 남에 의해서 뭔가 했다면 항상 엄마가 결혼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났잖아. 아버지가 결혼해서 이런 사람 만났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자식이 어릴 때부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제일 중요해요. 뭘 하든 간에 아이가 결정하도록 해야 돼요. 뭘 먹든 간에 아이가 결정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결정이 큰 법의 거슬림이었고 크게 아이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그걸 느끼고 본인이 반성하고 본인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걸 어릴 때부터. 그런데 요즘도 뭐 구하는 데 가서 집 구하는 데 뭐 계약하는 데 부모 따라가가지고 신경 쓰고 그러잖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큰 거 아니면은 요즘 부동산이 잘 되어 있으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나중에 엄마한테 한번 카톡 찍어서 보내도. 그거 가가지고 옆에서 막 걱정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 부동산비 내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뭐 압니까, 보면? 주인 얼굴 보고 야, 괜찮은 사람 같은데? 말하는 거 보니까 주인 직업이 뭐지? 여러분이 등기부 등본 떼보고 다 부동산에서 다 할 일이고, 여러분들도 뭐 아는 거 그거잖아. 얼마 잡혀 있는가 뭐 그거밖에 모르잖아. 그건 자식도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면 몰라 잘. 부동산 중개업자도 속는 세상인데, 그래 그거를 너무 계속 가두리 양식하듯이 자식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네가 한번 해봐. 부동산 하시는 분 얘기 잘 듣고 나중에 그 말 있으면 엄마한테 한번 문자 보내봐. 엄마도 모른다 이렇게 해야 자식이 더 공부해요. 자식이 집 보는데 더 신경 쓰고 더 그 결정권에 대해서, 그 집에 대해서 애정도 생겨요. 알겠어요? 엄마 나 집 인테리어 하는데 엄마 좀 알아봐줘. 알아보면 안 돼. 자식이 알아봐야 돼. 지금 오늘 고민하신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자식이 이제 결혼하는데 집 인테리어 하는데 자식하고 남편이 바쁘다고 자꾸 엄마가 좀 부탁해 하는데, 걱정도 본인이 해봐야지 집에 대해서 애착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려면 부인하고 아들하고 자식이 서로 알아보고 시간 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봐야 부부가 또 끈끈해져. 부모가 자꾸 그 시어머니가 또는 친정엄마가 자꾸 해주려고 하면 안 돼. 엄마 나 건조기 어떤 거 사야 돼? 잠깐만 있어봐. 내가 지금 쿠팡 들어가 가격 비교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후회에도 자식들이 후회할 거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릇 하나 사는데도 자식들이 그릇 사고 후회해 봐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 없다. 그래 너희들이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꾸 자식들이 바로 서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60대 중반 되신 분이 채화님 살아봤는데 너무 후회돼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허무한 마음이 있고 내가 남들에게 해줬고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한 게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배우자 인생을 살았고 가족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허무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도 또 이제 좀 되셨고 하니까 몸도 아프고 더없이 허무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남의 인생을 살아준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60 후반이면 100세 세상이에요. 지금부터 내 삶을 내가 결정해서 살면 돼요. 내 인생을. 그러면 어떤 마음을 내느냐?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렇게 마음 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마음 쓸 일은 무엇인가? 또는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이 딱 세 가지. 요 세 가지만 딱 써가지고, 아침에 딱 써가지고, 오늘 아침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청소하면 청소하면 돼. 오늘 빨래하면 빨래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마음 쓸 일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어디다가 마음을 한번 써볼까?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마음을 쓴다는 건 마음 공부를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마음 공부 좀 하고, 책도 좀 읽고, 뭐,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 교회도 한번 가보고, 성단 다니시면 성단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런 걸 마음 쓰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쓴다는 건 내 마음을 다독이고, 내 마음을 스탐스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음이 60평생 많이 다쳤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픈 일은 뭐냐? 지금까지 60평생 내가 못 해본 일을 좀 해보는 거예요. 계획을. 일주일에 한 번은 산에 가자. 분기별로 한 번씩 1박 2일이라도 여행을 한번 가보자. 이런 걸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의식주를 해결하는 첫 번째 일과 그리고 두 번째 일을 겸하면서 요 세 번째 하고픈 일들을 꿈을 하나씩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우리 60대 중반 되셨으니까 요걸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이렇게 구성해 봐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해보다 보면.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 가족을 위해 살았다, 자식을 위해 살았다라는 마음이 조금 편안하게 물 흐르듯 흘러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부지런히 살아주신 우리 상공님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그동안. 네, 감사합니다.